안녕하세요. 진사주 서해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어, 요렇게 그 간절기 때는 항상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죠. 예. 감기를 조심하고 갑자기 막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급변하는 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어떻게 보면 추워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따뜻함, 네, 그 뜨겁게 몸을 해줄 수 있는 화호행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수월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10월 8일 이제 한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수월은 이제 모든 수확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장과 보관에 그런 상태로 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명리학에서는 우리 그 절기로 달이 바뀌는데 그런 절기마다 그리고 그 달마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재미있는 것들도 보면은 예, 상당히 흥미롭고 그 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성향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호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화호행은 일단은 그 화호행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뭐 목이라고 하면 나무 딱 떠오르는 것처럼 화는 딱 불이죠. 예. 불은 어 금방 어떻게 해요? 피어오르고 그죠? 또 어떻게 해요? 꺼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화호행은 일단은 성장과 성장과 이 변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이제 두고 있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변화도 무쌍하고 성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구행이 약간 그 어린 소년기의 역할을 했다면 이 소년이 이제 어떻게 정열적인 청년이 된 모습이 이제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새싹이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이제 수직 상하 운동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가지가 좌우로 이렇게 뻗치잖아요. 예, 요게 뻗치는 요 좌우 운동을 이제 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공동은 여기까지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수직 상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화로 오면서 어떻게 좌우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오행의 목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주체를 바라보면서 큰다고 했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체는 이 태양이죠. 그래 즉 목은 화를 바라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예, 태양의 빛이 존재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태양의 빛이 만물을 밝게 비춘 역할을 하죠. 그리고 태양은 또 빛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양에는 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로 인해서 만물을 움트게 하고 잎과 꽃을 피우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화, 즉 불이라는 것은 연소작용을 하죠. 연소작용을 하는데 연소작용을 하려면 이 불이 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그 매개체가 예, 목이 되고요. 즉 매개체만 있으면 즉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목만 있으면 불이 이제 불로 이제 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데 요건은 물론 되지만 불의 크기 즉 불에는 뭐 요만한 불씨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산불처럼 엄청 큰 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불의 크기를 어, 정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이제 발화제 즉 이제
우리가 불을 키우려면은 나무로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이 작은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커지죠. 예. 그래서 신기하게도 화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수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목의 기운을 보고 화의 기운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예. 목은 분명히 이제 매개체 어떠한 역할을 하지만 그 화의 크기는 어디에 있냐? 수에 있습니다. 즉 화의 능력은 수의 질량과 비례하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재밌는데요. 자, 즉 이제 수의 기름 발화제, 요 발화제가 있는데 요 수의 기름이 여기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냥 기름의 역할밖에 못하죠. 즉 이거는 그냥 액체의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 목이라는 요 존재가 오는 순간 이 기름은 더 이상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죠? 요 순간부터 목이 오는 순간부터 얘는 발화제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기름, 목은 심지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자, 등잔을 생각하시면 돼요. 등잔에 기름이 연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아, 저기 기름이 연소하는 게 아니라 등잔에 이제 불이 밝혀지려면, 등잔에 연소하려면 기름과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오행을 살필 때는 두 가지 요소, 물론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수와 목을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통병과 정확한 통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오행은 재밌게도 보시면은 이제 그 인간의 신체와도 되게 그 연관이 이제 지을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냐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역학 명리학으로서 건강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이 인간의 이제 오장육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오장육부 중에서 이제 콩팥은 이제 오행으로 수예요. 그리고 목은 간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화가 되는데요. 신기하게 피는 음식을 통해서 생산이 되죠. 그리고 간은 어떻게 해요? 심장의 끊임없는 활동을 지탱해 줍니다. 즉 간이 튼튼하면 심장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활동한다. 그런데 간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도 정지되죠. 그래서 심장마비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심장마비는 심장 자체에서 보통 오는 심장 자체의 그 독자적인 어떤 병이 아니고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간에서 오는 그 연쇄 반응입니다. 이렇듯 간, 즉 목, 심장, 이 피, 수, 요 이 세 가지가 아주 끈끈하게, 즉 그
이 피가 얼마나 심장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심장에 어떤 그 활동력이 그 작용력이라고 하죠. 작용력이 생기고 간의 기능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활동력이 생기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이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우장육부의 기능도 이렇게 오행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나중에 이 오행으로 특히나 이 오행을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우리의 그 인생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도 하지만 건강을 판단하는데 가장 명확한 기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 화는 제일 그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역할이 뭐냐면 이제 본성은 어떻게 해요? 밝음이죠. 밝음 그리고 뜨거 뜨거움 그리고 어떤 폭발력 요런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해요? 공명정대한 것을 좋아해요.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요 밝음으로 인해서 공명정대함 이런 성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명확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이 화오행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호불호가 확실하세요. 호불호가 확실한데 여기에 금오행까지 더 있다 그러면 더욱더 뭐 그냥 딱 망설임 없습니다. 근데 화오행만 있고 약간 그 토오행이 또 여기서 가미가 되면 재밌는 것이 약간 결정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밝음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평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정열적이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냐?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제력이라고 하는데 요 하오행에 강하신 분들은 약간의 자제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의욕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의욕은 이 폭발력에서 나오죠. 폭발력으로 인해 의욕이 상당히 강한데 하지만 이 폭발은 어떡합니까? 뻥 하고 터지고 바로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죠. 그래서 뭐가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즉 불은 막 퍼지기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 강함과 어떤 열정, 사람으로 따지면 의욕, 그러니까 한번 딱 하면은 확 붙었다가 금방 어떻게 해요? 확 떨어. 그래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 지속력이라는 게 떨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수라는 오행이 얼마만큼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 지속력이라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옮겨 붙기도 상당히 잘하잖아요. 그죠?
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불이 붙었다가 저쪽에 어떻게 해요? 확 또 옮겨붙고 또 더 옮겨붙고 해서 범위를 상당히 막 넓히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화우행은 간섭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간섭이 많아요. 그리고 남 걱정도 많이 해요. 이 그 화우행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폭발적이고 열정적이고 한 번에 확 했다가도 막 보면 옆에서 보면은 특히나 음, 이 금오행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모고행이나 이제 금오행을 가지신 분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약간 좀 뭐지? 뭐 이런 사람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결국은 보면은 그래도 약간 어떻게 금오행보다도 예, 자기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정이 깊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화우행은 이렇게 남 걱정이 많다 보니 어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화우행은 한번 만약 누군가를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그 자기가 조금의 여유가 있고 뭔가 딱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딱 꽂히면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게 그 폭발력이랑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이 확 어떻게요? 폭발하면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불씨가 다 꺼질 줄도 모르고 한 번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게 폭발이잖아요. 예. 그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자기의 불씨도 꺼지는 것도 모른다. 예. 그래서 화우행 분들이 이런 또 성정도 많이 나타나고요. 어, 요렇게 어떤 그 강함으로 인해서 지도력이 예, 좋고요. 그리고 모험과 개혁을 좋아하고 창조성도 상당히 강합니다. 어, 지도력이 좋다는 거는 불이라는 것은 음, 가리지를 않죠. 뭐 사실 물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장 예, 뭐 불이 이제 꺼지기도 하고 이제 더욱더 어떻게 될지 대한 그 커지기도 하는 어떤 그 물이라는 것 아까도 제가 위에서 얘기했지만 그 액체가 이제 기름인 것도 있고 그죠? 발화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더 커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자기가 먼저 항상 나보다 더 앞에 가 있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지도력이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처음에 그 지속력은 약하지만 그런 게 좀 강하고 그 모험 임심이라는 거는 불이 말했지만 뭐 앞뒤를 안 가리죠. 보통 물불 안 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뒤를 안 가리고 뭐 그냥 일단 질러. 예, 이런 스타일. 정열적이고 아주 아, 뜨겁고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심과 개혁도 예, 좋아하고 창조성이라는 것은 불은 처음에 붙을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 불씨가 붙는다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이제 열이라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불 발화제 매개체를 통해서 같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은 스스로에서 자기가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옮겨 붙기도 하지만 그 불의 모양은 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타는 그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가 다 똑같은 걸 혹시 보셨나요? 아니죠. 불에다가 종이를 갖다 대면 그 불 모양은 바로 바뀝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모양이 이 어떤 그 불길이라고 하죠. 불길의 모양은 상당히 창조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하지만 아까도 위에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게 단점입니다. 네. 이 그 어떤 아까 제가 나무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무성한 잎으로 성장하고 세력을 펼쳐나가는 좌우 이제 확산 운동, 확산 운동이고요. 그리고 화는 이제 확산 운동을 하다 보니 펼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단점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장점과 단점이 이제 공존을 하는데요. 일단은 공명정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른 말을 잘하죠. 하지만 바른 말을 잘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실수도 잦다. 그리고 공명정대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비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열적이기 때문에 기분파이신 분들이 많고, 또 화가 이제 강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끊고 맺음 또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강한 척은 다 하는데 솔직히 이제 뭐 막 폭발적 영역적 뭐 뭔가 시작할 때 확 에너지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뭔가 강해 보이는데 결국 보면은 가장 또 여려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우잉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화우행을 강하신 분들 보면 상당히 정도 많고 여리고 겉으로는 강한데 속은 이제 여린 이제 외곽 내유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건강적으로 보면은 화가 많으면 혈압이나 피부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화오행을 이제 저희가 이런 특정을 좀 알아봤는데, 딱 화라는 것은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공명정대함,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뜨거움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한다. 예, 뜨겁고 정열적이다 보니까 뭔가 안 하면은 못 견뎌요, 보통. 그리고 이런 화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의욕이 상당히 강하다. 하지만 폭발을 하면 폭발을 뻥 하고 터지고 나서 주변이 싹 조용히 정리되는 것처럼 지속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화오행은 어떻게 해요? 불을 여기저기 옮겨 붓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난국정도 많이 한다. 그리고 이런 난국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그리고 지도력도 좋고 모험가 개혁, 그리고 성장하고 세력을 펼쳐나가는 좌우 확산 운동. 그래서 펼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실 화우행이신 분들이 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실패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 실패를 딛고 딛고서 어떻게 성공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하오행은 바른 말을 잘하고, 하지만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잦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없고요. 기분파, 낙천주의, 인간관계 끊고 매짐 또는 거절을 잘 못한다. 혈압이나 피부,
예, 건강상으로는 조심하시면 되고요. 음, 표로 간단하게 또 하우잉 표를 보면 예, 보시면 이제 계절로는 이제 하우잉은 여름이고요. 예, 방위로는 남쪽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물질은 당연히 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미 즉 맛으로는 예, 쓴맛 다섯 가지 오행 중에서 이제 맛이 이제 미라고 해서 오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쓴맛을 나타내고요. 색 오색 색으로는 붉은색, 그리고 숫자 수리로는 2와 7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상이라고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인이 예지 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뜻해서 화우행이 강하신 분들은 예의가 상당히 바르세요. 예. 경우도 그래서 바릅니다. 그리고 오음에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을 나타내고요. 오장육부로는 소장과 심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화우행은 명리학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어, 지칭을 이렇게 오늘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우행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진짜 통변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통변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